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시장은 순간 불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최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며칠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저도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도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저와 시청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다가도 또 조정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추격 매수나 안전벨트를 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안 되겠죠. 시청자분들도 이번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상승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예측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를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비중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조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제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을 불러왔던 주된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이 완화 분위기를 들 수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보면은 중국과 좋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 시장, 금융시장 전체, 이 글로벌 시장 전체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말 바꾸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필터링이 된 이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게 조금 더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3, 4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좀 심어주었고요. 여기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뜨거웠던 이 연준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서 트럼프가 해임 의사가 없다, 해임 의향이 없다라고 밝힌 부분으로 시장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또다시 트럼프의 말 바꾸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미국의 이 연준 의장에 대한 인사 규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조기 사퇴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도 파월 의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싸움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트럼프가 괜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다시 이렇게 말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 미국 주식 선물이 급등하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을 했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OI 지수를 봤을 때 선물의 어떤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일단 선물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거의 시장을 좋은 방향으로 예측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이런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낙관론이 더 컸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상승의 의미와 향후의 방향이겠죠. 자, 이번 상승의 원인으로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중 관세 전쟁의 이 완화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최근에 트럼프와 이 중국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언론 기사를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기관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즉 최고위급 대화가 아닌 실무자 수준의 접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시진핑은 좋은 친구다, 대화는 열려있다라는 등의 유화 발언을 수차례 하면서 먼저 약간 중국에 손을 내미는 듯한 유화적인 발언을 반복을 했고요.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뭔가 초조함까지 느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은 손해볼 게 없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진행하기에는 국내 여론이
미국 내 여론이 너무나 안 좋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충격을 트럼프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중국이 정말 끝까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 중국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핑계거리를 삼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게 맞는지. 자, 중국의 반응을 보면은 여전히 중국은 관세 부과 전부터 무조건 반격을 할 거다.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 또한 두렵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것만큼 똑같이 관세를 올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 4주 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공식적인 확인이나 이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협상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만큼 진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트럼프의 발언은 실무자 수준의 접촉, 초기 단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꿀릴 게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하는 협상 의지가 있는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차례 연락이라는 이런 표현은 중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려는 시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입장은 공개적으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말한 이번 이 중국과의 완화 분위기는 실무자 수준 초기의 접촉 단계로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까지는 진전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3, 4주 내 타결은 트럼프의 낙관적이거나 정치적인 그냥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언급한 3, 4주 기간 내에 실질적인 타결, 협상 타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쪽 다 모두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리 중국이 통제가 잘 된 국가라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도 버틸 만큼 버티겠다라는 부분은 스스로도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새를 잘 해서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과 중국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이런 부분 양측에 어쨌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어쨌든 워낙 지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충격은 줄여내겠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합의보다는 부분적인 타협이나 단계적으로 관세를 조정하는 형태가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월 의장의 해임 의향이 없다. 이 부분은 결국 안 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괜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바꾼 거죠. 자, 미국의 주요한 기관들과 당사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으로 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냐. 자, 이 투자라는 것은 신용이나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세계 모든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이런 발언을 자꾸 쏟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언제든 정책이 바뀔 수 있고 언제든 이런 불안 요소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미국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는 어쨌든 시장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당연히 관세 전쟁에 대한 완화 신호고 거기만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은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임 의사는 없다라고 밝힌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리플 XRP에 대한 중요 타임라인은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것은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타임라인 2025년 타임라인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자, 먼저 이 녹색 부분은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죠. 트럼프 취임식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일이 있었죠. 그리고 3월 달에는 미국 예산안 합의 기한 마감이었는데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셧다운 가능성까지 있었지만 다행히 잘 합의가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가격은 좀 무난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5월 4일 날 있을 국부펀드 행정명령에 대해서 D+90일이 되는 날이죠. 국부펀드에 대한 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오면서
국부 펀드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중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좀 세세한 내용들까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반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90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5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FTX 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차는 했었지만 얼마 안 됐었죠. 소액 투자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이 본격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5월 30일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고요. 또 5월 중에 중요한 이벤트죠. 넘버 2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3월부터 해서 조금씩 밀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좀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 하면은 이더리움 기반에 대한 코인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또 이더리움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이슈가 나왔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6월 19일 FOMC 또 일정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은데요. 하지만 자, 이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최근 계속 동결이 되어 왔는데, 자, 이때는 인하가 될지 아니면 또 동결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시장에 대한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정이고요. 자, 그리고 매각 기한, 티톡에 대한 매각 기간을 75일로 유예를 해줬는데요. 이제 마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중국과의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국가 안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7월 9일이죠. 관세 위에 90일 마감 기한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전에 중국과 어느 정도 협상이 좀 마무리되어야, 자, 이 유예했던 다른 나라에 대한 90일 관세를 유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법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여전히 이 강대강 구도에서는 확실하게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 유예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2일이죠. 디지털 행정명령. 자, 여긴 90일 추가로 180일이 되겠죠. 자, 7월 같은 경우 디지털 행정명령을 내린 지 180일이 되는 날이죠. 자, 이때는 대통령에게 규제 및 입법 제한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에 대한 평가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이 프레임워크가 짜지면서 구체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제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코인들은 큰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한 10월 달에는 라이트코인을 비롯한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데드라인이 있죠. 자, 이때도 시장 전반적인 아마 큰 펌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 관세에 대한 부분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이쯤에 머물러 있고요. 제가 관세에 대한 부분은 관세 유예 기간이 90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잠깐 이 완화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자, 이렇게 펌핑이 나오고 끝까지 자, 지속적으로 펌핑이 나오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불장의 시작이다, 이제는 반등만 남았다, 자, 이런 것을 보시고 혹시나 추격 매수한다든지 또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보고 중요한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일정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영상 안에 다 담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건 제가 따로 이 전체적인 2025년도 암호화폐 주요 일정에 따른 대응 방법은 제가 PDF 파일로 따로 정리를 해드린 거를 소통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른 분들하고 공유는 해주지 마시고 본인만 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 마크, GP 마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몇 번 봐가지고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이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타임라인에 대한 대응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회원 전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소통방에 오시면 다 똑같이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각 타임라인별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아까 해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은 소통방에 보시면 이 부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소통방에 오셔서 각 주요 타임라인별 그리고 자료,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는 제가 링크도 달아드리기 때문에 원문을 참고하실 분은 링크 따라서 원문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타점들, 제가 중요한 투자 방향 다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2025년도 주요 일정 기반 종합적인 투자 방법을 별도로 더 자세하게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는 부분까지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다 해놨습니다. 특히 관세유예 만료와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에 대한 분석까지 해놨고요. 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겠죠. 관세가 또다시 유예되거나 아니면 시행이 되거나 일부 유예되거나 그런 시나리오별 투자 방법까지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비중까지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실지,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종합적인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하게 제가 꽂을 수 있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이 7월달 이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전에는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 새벽에 펌핑이 나온 것을 가지고 또 본격적인 불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항상 중요한 거, 일정한 리스크 관리와 현금 비중 유지하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차트 설명을 시간이 없지만 제가 잠깐 또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최신 정보와 수정된 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최신 정보 및 실시간 대응 방법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텔레그램 소통방에 오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소통방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안내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항상 영상에서는 다 안내드리지 못한 제 관점에 대한 자료, 근거 자료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매도 매수 타점이 포함된 리플 실시간 대응 문자만 좀 받고 싶다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8481-4359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적인 관점도 여러분들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좋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 평행 채널에 있어서 이 상단 추세선 부분 그리고 이 3,300원 부분 제가 표시를 해놨듯이 여기에 중첩되는 이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 구간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 레벨인 0.382 레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구간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낸다면 다시 두 번째 0.382 구간인 3,390원 라인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번에 상승을 했던 두 가지 큰 이슈였던 미중 관세 전쟁의 완화 분위기, 이것 또한 과정이죠.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일시적인 상승 재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대강 구도가 나온다면 이 부분 다시 조정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해임은 아니죠. 파월 의장의 해임이 아니라 결국은 파월 의장이 어떤 금리 정책을 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확실하게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3,590원 라인까지 뚫어낸다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피보나치 레벨인 이 4,000원 구간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상 1파 그리고 2파 조정파가 완료가 되고 다시 이 3파 이 충격 파동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1파의 고점인
4,999원, 5,000원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내야 비로소 2파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상승으로의 추세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여전히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현금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시간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릴 때 항상 제가 이용하는 제가 직접 만든 신호 지표가 있습니다. GP AI 포인트 전략 신호인데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정보가 나오고요.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중요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2일 날 12시쯤에 제가 매수 신호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자 3,3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3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올 때쯤 그때 한번 일부 비중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GP AI 포인트 실시간 신호 이 타점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 리플 정보와 함께 제가 책자로 만들고 있는 제 관점과 대응 방법 관련된 자료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을 입장하셔서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그나마 기분이 좋은 날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격이 안 좋아지는 상황 결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조정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실현이 아닌 매수 기회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를 믿고 꾸준하게 여기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물량을 모아가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따라서 지금 잠깐 또 올랐다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거에 당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리플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장기적 관점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타로 하는 종목들의 영역은 따로 있죠.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